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서정주 시인의 실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계절감과 잘 어울리는 또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 하면서 계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정주 시인 하면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서정주 하면은 미당 서정주라고 해도 유명하죠. 이제 미당 서정주가 이제 서정주의 호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작 배우를 명작 배우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시 세계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시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정주인데요. 거의 1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편을 썼고요. 미당 서정주는 1936년에 이제 동아일보에 데뷔를 했고요. 1000편의 시를 썼고, 이 36년부터 꾸준히 현대 때까지 시를 썼기 때문에 시 세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적 변모의 모습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고요. 이 시적이 변모한 이유는 뭐냐?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주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인식했는지의 인식 변화, 양상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주를 이제 평론가라던가 시인들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 시인 불학의 족장이다. 1000편의 시도 썼고, 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당 서정주라는 시가 굉장히 시를 많이 썼다. 그만큼 또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시들이 많죠. 서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렬한 생명의식이라던가 원초적 욕망, 이런 것들을 관능적으로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시집이죠. 화사집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서정주가 워낙 이 시가 대표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시만 썼냐 하지만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순수한 시도 많이 썼습니다. 서정성에 기반을 둔 시도 많이 썼습니다. 영원주의라던가 이런 건 동천이라는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화성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맞의 신화 같은 경우는 이런 서정주의 그런 전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서정주 같은 사람은요, 또 서구주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서구적 감수성을 받아들이면서 원초적인 것을 막 표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전통적 세계,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세계. 그래서 서정주의 시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춘향이를 모티프로 한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의식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광대한 시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당 서정주의 실록 같은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자, 서정주의 실록이라고 보면은요, 이 실록 자체의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을 보고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실록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수필 하나 있죠. 이양아가 지은 수필의 실록 애찬이라는 수필.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1947년 문화라는 잡지에 이제 4월호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푸른빛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실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는 총 6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연부터 함께 볼게요. 어이할거나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난 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뭔가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어이할거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할거나 라가 아니라 어이할거나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형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이할거나 라는 거는 나 어찌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유가 여기 뒤에 나와요. 아! 라고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정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나오면 영탄적 표현이라고 배웠죠. 영탄적 표현으로 내가 왜 어찌할지 몰라.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자, 화자 나왔어요. 나예요. 화자가 명시돼 있고요. 나는 지금 화자의 상황이 뭐예요? 사랑을 가진 상황이래. 그러면은 우리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 지금 상황이죠. 가졌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라 이런 것도 영탄적이죠.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자, 여기서 통사 구조가 반복되잖아요. 변주죠. 약간의 변주가 일어나서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내가 사랑을 가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혼자서 가진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혼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사랑이라고 하죠. 혼자 좋아하는 거를. 또는 유명한 말 뭐예요? 짝사랑. 근데 이 짝사랑을 알릴 수도 없어. 그래서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나요? 짝사랑 하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 대상을 봤을 때는. 근데 그 대상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것도 표현도 못해. 그러면은 나는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랑이 깊어지면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통과 뭔가 설렘과 어떤 뭔가의 약간의 그런 벅차오름, 이런 것들이 다 소용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짝사랑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엔 이미 꽃잎이 지고, 왜? 3월이 지났잖아요. 벚꽃잎이 떨어지듯이 천지, 하늘과 땅엔 이미 꽃잎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대신에 4월, 5월이 되니까 푸르른 녹음이 다시 돋았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하강과 상승적 이미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시각적인 묘사입니다. 그 다음에 뭘 알려주냐? 계절의 흐름. 이것을 어떻게 시각적인 대비로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날 애워싸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의 어떤 거, 순환적인 질서가 나를 애워싸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 내려. 펄펄펄펄펄펄 떨어져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잎이, 그것도 붉은 꽃잎이야. 그러면은 강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죠. 왜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면서 떨어질까? 이거는 누가 서럽기 때문에, 내가 서럽기 때문에 그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서러운 거죠. 서러운 몸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제 감정이입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정이입을 하려면 의인법을 포함할 수밖에 없죠. 왜 못 견디게 서러워요? 역시 내 짝사랑을 남몰래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뭐냐? 서러움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뭐예요? 하강적 이미지. 그 다음에 펄펄펄펄펄펄, 이게 바로 뭐냐면은 펄펄펄펄펄펄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의태어고, 의태어는 곧 뭐다? 음성 상징어죠.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상징어라던가 색채 이미지라던가 시각적인 묘사, 감각적인 묘사를 많이 쓰게 되면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이런 것들을 문학에서 강조한다. 이런 거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또 떨어져 내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대꾸법으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신라 가시네의 숨결과 같은, 신라 가시네의 머리털과 같은 풀밭의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잎이 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신라 가시네가 왜 나오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정주는 약간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의 전통이라던가 토속적인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시어인 거죠.
그 꽃잎이 마치 신라 가시네 숨결과 같고 신라 가시네 머리털과 같대. 그러니까 이 꽃잎이 하늘하늘 이런 떨어지는 모습을 마치 눈에 보이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뭐뭐 같은 또 지유잖아요. 비유법을 활용해서 전통적과 토속적인 느낌을 이 꽃잎에 전해드는데 이 꽃잎 자체가 뭐야? 나의 어떤 짝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 내려, 자 떨어져 내려.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3년이랑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 앞에 떠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흩날리는데, 여기서도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올해라는 그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올해도잖아요. 자, 여기서는 꽃잎 같은 경우 보세요. 봄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이 봄에 떨어져. 자, 이게 바로 계절의 순환입니다. 계절은 변하긴 변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한정 순환돼요. 그래서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계절이 순환되는 그 흐름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흩날리는 꽃잎은 또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은 많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작년 봄에도 널 좋아했어. 왜 사랑을 했어? 근데 이번 봄에도 널 사랑해. 그러니까는 사실 내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떨어질 때, 이 봄에서 꽃이 떨어질 때처럼 나도 항상 봄이 돌아올 때마다 아픈 거야. 널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한데 너가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사랑이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나는 올해 봄도 내년 봄도 그 다음 봄도 영원히 널 사랑하지만 슬퍼할 거야. 이런 이미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줄임표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시적 여운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연애 보면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구죠. 어디서? 1원에서. 1원에서 나온 시구가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머리하고 꼬리하고 상관이 있다.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1원과 마지막 년이 상응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수미상응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근데 우리 독자는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 수 있죠. 1구에서 이 문장 하나를 봤을 때는 그게 이 짝사랑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계절적인 순환이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수미상관도 계속해서 1년하고 마지막 연하고 돌고 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순환, 그 다음에 수미상관 이런 게 잘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내가 계절이 돌아가도 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수미상관 1원하고 마지막 연까지 화자의 정서가 똑같죠.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사랑을 약간 여기서는 일편 단심을 얘기한다고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편 단심의 사랑. 근데 여기가 이제 백미예요.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이 꾀꼬리라는 소재가 여기서 또 나오는데 이 꾀꼬리가 뭐 김영랑의 5월 또는 황조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봄의 계절, 특히 늦봄에서 초여름 계절 때 암수가 짝을 이뤄가지고 막 짹짹짹짹짹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 그 꾀꼬리를 봐. 나의 처지랑 똑같네 하면은 꾀꼬리는 감정이입이고 나의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대상이야. 근데 나는 이미 없어. 근데 꾀꼬리는 혼자 짹짹짹짹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의 슬픔, 나의 정서의 외로움을 오히려 강조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꾀꼬리란 게 이 동동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황조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쓰였죠. 꾀꼬리처럼 울지도 못해요. 왜? 나는 여기서 임을 볼 수 없는 그런 짝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짝사랑이란 거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재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푸른 실록에도 나는 너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찬 사랑을 어떻게 혼자서 가졌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 기찬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런 사랑이에요. 기가 찬 사랑이에요. 야, 너 기가 찬다. 기가 차. 너 그 행동이 그게 뭐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차는 그런 사랑이야. 그래서 이 기찬 사랑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시어죠. 뭔가 나도 이게 행복하진 않아. 포기하고 싶어. 근데 사랑이란 게 이제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찬 사랑을 어떻게 혼자서 가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정리를 해볼까요? 화자 나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사랑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놓고 노래할 수도 없는 숨은 사랑이라는 게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대해서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사랑이란 게 여기서는 짝사랑, 외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이 너무 이제 강렬하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가 그거를 반대해서 뭐 드러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겨진 사랑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의 안타까움, 그 다음에 더 그 사랑의 밀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둘만 이렇게 몰래 공유하거나 혼자만 이렇게 아련아련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더 자신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의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 서정주의 실록이라는 시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서정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춘향이를 좋아했어요. 서정주가 춘향 유문 해가지고 춘향의 말 1, 2, 3 뭐 이런 식으로도 시를 지었고 추천사 뭐 춘향이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시를 많이 쓴 사람은 이 실록이 서정주 시선에서 추천사 바로 앞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의 화자가 바로 누구다? 춘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령과 이제 신분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둘의 사랑은 미래이고 또 이도령은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사랑과 짝사랑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춘향이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어떤 이 시에 대한 아름다움과 낭만성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